아 여러분 잠시만요. 방제 바꿔야지. 자 오늘이 5월 19일이죠. 어제가 5.18이었는데 5월 19일 신문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특검에 넘겨진 트럼프의 운명. 트럼프 탄핵될 것 같습니다. 탄핵 자체가 이제 탄핵 자체에는 뭐 회의적인데 근데 이제 탄핵 시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일단 그것만으로도 가장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문 대통령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 헬기 사격 진상 규명. 자, 법원 공공기관 선거연봉제 제동 노조 동의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법원은 지금까지 닥치고 있다가 정부 바뀌면 이렇게 말을 싹 바꾸나? 아, 노조 동의 관련해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던 소송이나 그 싸움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닥치고 있다가 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싹 말 바꿔주시는 법원의 모습입니다. 2면입니다. 흉터 없이 수술 뭐 이건 모르겠고 3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 발표 30분 전에 알려주자 백악관 경악. 요거 이제 그 특검 관련한 이야기, 트럼프 특검 관련한 이야기. 분위기가 이상해요 지금 미국이. 탄핵. 그러니까 탄핵되는 건 아까처럼 회의적인데 근데 탄핵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이제 되게 두려운 일이죠. 미국은 어떻게 될까? 사법 방해입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내통이 있냐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 대통령이 법무부한테 수사 중단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사면입니다. 재벌 엄격하게 감시하되 망가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관련한 이야기죠. 오면입니다. 1만여 명 기립, 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애국가도 사절까지 불러. 5.18 행사 관련한 소식이고 당일날 안 나오고 오늘 나오네. 하긴 뭐 어제 아침 신문은 그저께 밤에 이제 작성되는 거니까. 한국당, 바른정당 5.18 정신 헌법 개제는 역사평가 끝난 후 결정해야 뭐 그렇게 물타기 하고 있다는 얘기고. 6면입니다. 문 대통령 친서받은 트럼프 조건되면 북한과 대화 평화 만들 것이다. 특사들이 많이 갔어요. 이해찬은 중국으로 갔고 문희상은 이제 일본으로 갔고 문희상은 정말 야쿠자 도목 같군요. 홍석현은 지금 미국으로 왔죠. 그죠? 8면입니다. 인사 꼬였나? 청와대 장관 발표 다음 주에도 없다. 뭐 내부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자, 문 대통령의 적폐특위 국회 입법 대신 업무 지시로 즉각 설치.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 적폐특위. 자, 신면입니다. 벌써 재수준비, 정치일선 복귀한 패장들 유승민하고 안철수가 5.18 행사에 참석했다 관련한 이야기죠. 안철수는 5.18 행사에 참석 자격이 있나요? 옛날에 촛불 집회 때도 자기는 안 간 것이 자랑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대구에 한번 왔은 적이 있어요. 그래놓고 안 갔다고 그렇게 물타기 하던 사람인데. 자, 12면입니다. 10명 감찰에 22명 투입, 돈봉투 만찬에 전례 없는 강수. 검찰 수사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검찰 내부의 인사도 지금 굉장히 많이 파격적으로 기수 무시하고 지금 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아마 이번에 한번 뒤집어 놓을 생각인가 본데 저 새끼들을 못 잡으면은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계속 저게 발목 잡힐 겁니다. 저 새끼들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였거든요. 14면 이건 뭐야? 1인 방송국 3,000개
시댁 그늘 가정집에서 촬영 들어 이웃과 갈등. 이건 무슨 유튜브 같은 거? 나도 유튜브잖아. 아, 그러니까 그 원룸 같은 걸 빌려가지고 이제 1인 방송국을 만드는데 뭐 그것 때문에 좀 소음 문제나 뭐 그런 게 또 있나 보죠. 저는 그냥 혼자 그냥 마이크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문제 없는데 뭐 진짜로 이제 무슨 예능 컨텐츠를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문제가 많겠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자, 넘어가 보죠. 16명 코레일 2층 고속철 만들자. 국토부 효율성 떨어진다. 2층 코레일 2층 고속철 만들자. 고질적 좌석 부족 해결할 것이다. 아, 근데 3년 뒤에 이제 새 열차를 도입하는데 굳이 또 2층으로 고속철 만드는 게 좋을까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의견인가 보네요. 국토부에서는. 전 잘 모르. 저는 이제 기차를 거의 안 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차 타는 것도 안 좋아하고 서울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래요. 뭐 서울 가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만한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8면 IS 유프라테스강 계곡에 화학무기 요새 건설 중. 저 쓰레기들이 또 무슨 쓰레기 짓을 할까? 20면 프랑스 환경장관의 TV 다큐 진행자 문화장관은 출판 CEO. 프랑스도 대선이 끝났으니까 아마 새로운 내각을 만들고 있겠죠. 넘어가보죠. 문화면. 문화면은 별거 있습니까? 그죠? 신문은 선생님면은 뭐 예술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사진 관련한 이야기. 41면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5월 정례 회의에 자기들 목숨값을 흥정하고 있겠죠 아마. 넘어가겠습니다. 볼 가치도 없는 놈들. 42면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변심. 베이비붐 세대의 변심. 이번 대선 결과 관련한 이야기죠. 대선 결과가 자유한국당에 충격적인 것은 역대 최다인 557만 951표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넓고 매력 없는 이미지로 청년층과 멀어진 자유한국당이 50대에게도 외면받는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거울방에 대한 청와대의 불순한 침묵. 이건 또 뭐지? 최보식이라는 놈이 쓴 글인데 이 새끼 이게 뭐냐면은 그 조선일보 선임 기사입니다. 선임 기자입니다. 자, 거울방의 사실 여부를 청와대 측은 알 수 있다. 기자들이 문의했을 때 한마디만 하면 금세 밝혀질 사안이었다. 청와대는 노코멘트 했다. 뭐 청와대에서 왜 노코멘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도 안 알려줬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조선일보에서 뭐 물타기 하는 모양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박근혜 거기서 뭘 했는지 난 알 수 없지만은 그게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43면입니다. 통곡하고 싶다라는 노동운동가 사회정책부장이 쓴 글인데요. 이게 무슨 글이지? 뭐 주대환이라는 사람의 인터뷰 관련인데 그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공무원, 교사 는 대부분 강력한 노조의 보호 아래 꾸준히 임금이 상승해 소득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랐지만 아마 그렇진 않을 텐데 하도급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해 임금이 오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달 말에 이제 기아차 노조가 사내 비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을 겪다가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이제 떼내는 노조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뭐 통곡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아무튼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한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 이 글에서 좀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는 비정규직 문제 뭐 건전한 해결보다는 노조가 이제 귀족 노조다, 강성 노조다, 아니면 기득권이다. 노조가 기득권이다 말은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좀 재밌는 얘기 하나 싶었더니 그냥 조선일보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대통령 검찰 완전 뭔데? 절연이구나. 야, 저걸 또 절연이란 말을 한자로 적어 놓으시니까 내가 어색해서 읽지를 못하겠네. 절연하고 특수활동비 없애라.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겁니다. 그 영수증을 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검찰하고 경찰에. 경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건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이제 특수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돈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게 자기들끼리 뇌물 줄 거면은 뭐하러 그게 있습니까? 그죠? 절연 근데 좀 이건 말이 웃긴 게 대통령과 검찰이 완전하게 절연하라는 거는 사실 조선일보가 그 특히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에 많이 얘기했어야 될 거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바뀌고 한 열흘 됐습니까? 아니 열흘도 안 됐잖아. 얼마쯤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좀 많이 웃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수남의 검찰총장이 있을 때 그때 검찰이 정부를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왜 특별검사가 도입돼야 되는지 특검이라는 게 도입됐어야 되는지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할 만한 염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난 좀 생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둘이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법무부 소속인데 법무부는 이제 행정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은 사법부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전하게 절연할 수는 없는데 그 병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설을 뽑는다는 거는 좀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에 비해서 좀 많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새 정부에서 처음 들어보는 경제 역동성이라는 말, 김상조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풍경들 이런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하자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이 무슨 의인이나 되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는 건데 역시 이것도 설령 이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선일보가 이걸 얘기하는 건 좀 많이 스스로한테 부끄러운 짓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 한국일보 보죠.